천년 만에 밝혀진 용산 계룡도읍지터. 바로 전편인 3편에서 계룡도읍지가 공주 계룡산이 아니고 용산 전쟁기념관 터가 되는지 일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았지만 격암유록은 분명하게 계룡도읍지가 용산에 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명당혀를 포진하고 있는 사격들에 대해 각각마다 의미 부여를 하면서 고유한 이름을 비밀스럽게 붙이고 있습니다. 남산을 궁을로 표현했고 천시원혈처를 계룡도읍지로 알렸고 한강을 계룡으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또 한강변 백사장 모래를 백석이라 이름지어서 예언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올바르게 풀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의문의 부호들을 차례로 풀어나가겠지만 격암유록이 노린 것은 소위 시운이라는 것이 도달할 때까지 격암유록의 정체성을 숨겨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격암유록은 오로지 용산에 훌륭한 도읍지가 있으니 이곳을 찾아서 반드시 사용할 것을 예언서의 시작부터 끝까지 꾸준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시원 같은 명당혈에 궁궐을 세웠을 경우 나라의 국운을 긍정적인 쪽으로 확 바꿀 수 있음을 선각자는 헤아렸으리라 저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부자는 개인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지만 큰 부자는 하늘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일이라 우리의 선조들은 전했습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치판에 급이 안 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려고 온갖 권모술수를 다 동원하고 있지만 옆에서 보고 있노라면 쓴웃음이 나옵니다. 보통 하늘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일이라 하지만 실제 인간사는 하늘은 땅으로부터 권능을 위임받아 움직이는 일로서 얼핏 하늘의 선택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는 땅의 기운으로 큰 부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며 국가의 명운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를 지금처럼 과학적인 수치로 내보일 순 없지만 수학적 수치보다 더 값진 몸으로 겪은 체험으로 우리 선조들은 소중한 경험을 말해 왔습니다. 국가의 융성함도 크기도 이와 다를 바 없지요. 30년 전 일본이 곧 미국을 따라잡을 듯 한때 국운이 융성했으나 현재는 바닥을 모른 채 미끄러지고 있고 뒤이어 중국이 미국의 자리를 넘보고 있지만 어림없는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늘의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조용히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의 뒤를 이을 초국가로의 여정에 들어섰음을 알아야 할 때가 된 듯합니다. 국가이건 개인이건 사람의 노력으로는 어느 선까지는 도달이 가능한데 정상으로 가는 길은 천운이 따라 주어야 되는 일입니다. 용산 천시원이 우리 한반도에 존재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하늘로부터 선택받았음을 말하는 것이며 우리는 이 터를 반드시 사용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주어져 있음을 동시에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일반인들이야 풍수지리를 믿을 수 없는 미신 같은 학문으로 여기는 것이 시류의 대세이지만 이 현상은 천년이 넘는 세월 속에 풍수학을 지켜온 풍수인의 책임이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풍수지리학은 사람을 현혹시키는 잡술이 아니며 역술도 아니며 미신은 더더욱 아닙니다. 풍수지리라는 전문성을 비유한다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한 해의 수능 시험을 수십만 명이 보는데 1등한 학생과 등급이 낮은 학생과의 차이라고 봅니다. 1등한 학생에게 질문을 던지면 당연히 오답이 없거나 최소한 적을 수 있음을 예측하는데 등급이 낮은 학생에게 질문을 던지면 오답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풍수지리라는 전문성은 사실 매우 까다로운 학문에 속합니다. 1등에 도달한 풍수인을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구별 산천에는 풍수학의 본질인 혈이란 특별한 공간이 실제 존재합니다. 자연계에는 분명하게 혈이란 특별하고 특수한 토질의 공간이 명당이란 이름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한 미신이 될 수 없는 1차적인 요인입니다. 풍수지리학이 탄생하게 된 근거가 혈에서 발생했기 때문이지요. 수백 년 전, 아니 그보다 먼 천년 전의 선각자들은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혈이 자연계의 실제 존재함을 알고 이를 찾아내는 방법을 후세에 남겼는데 이것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풍수지리학 이론이지요. 혈의 신비함을 덧붙인다면 일단 혈을 찾으면 혈을 중심으로 풍수지리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산천의 불가사의한 질서를 볼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좌청룡 우백호, 기타 등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풍수 이론은 함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있습니다. 혈이 없는 곳에서 풍수지리의 요건만 따지며 명당이라 결론 내리는 풍토가 그러하다는 뜻입니다. 또 한편 풍수학을 후학에게 전수하는 과정에서도 자연계에 실제 존재하는 혈을 책 속에 담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혈을 모른 채로 전수하고 전수받는 관계가 1000년 이상 유지됨으로써 믿을 수 없는 학문으로 인식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 때문에 혈 자체를 모르면서 명당을 얘기하는 풍수인이 다수일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풍수지리가 미신 대접을 받는 현실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혈이란 것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이치인데, 여기에는 수학의 방정식처럼 정확한 법칙과 질서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중 쉬운 예를 들어보면 산이 거칠고 험한 산에는 혈이 절대로 맺히질 않습니다. 또 한편 혈이 맺히는 또 하나의 법칙은 지구상 모든 과일나무는 가지의 맨 끝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이치와 같아서 혈도 산맥의 맨 끝 여린 산줄기에 혈이 맺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칙은 나무의 큰 줄기에는 꽃이 없고 열매도 없듯이 혈도 덩치 큰 산맥이나 거칠은 산에는 혈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기를 운반해주는 통로 역할을 할 뿐 지기를 모아서 발산하는 기능이 없는 것입니다. 대자연의 이런 질서 때문에 태백산맥 같은 큰 산줄기 언저리에 해당하는 강원도에는 인물의 배출이 다른 도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것입니다. 이러한 대자연의 질서를 근본으로 하는 풍수지리는 미신이 될 수 없는 절대적인 이유가 됩니다. 이러한 질서를 경복궁이나 청와대에 대비시키면 그 명암이 쉽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겠습니다. 첫째, 북악산은 거칠고 험합니다. 이런 산자락에선 혈이 없습니다. 혈이 없으니 명당이 아니란 뜻입니다. 일부 세상 속에선 경복궁이 천하 명당이라느니 하며 명당이라서 우리가 이만큼 발전해왔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풍수학은 자연 산천이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는 학문입니다. 거짓이나 왜곡이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북악산의 거칠고 험한 기상이 실생활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살펴봅니다. 더구나 이런 산 밑에 한나라의 궁궐이 들어섰습니다. 북악산은 바위가 허옇게 드러나 마치 뼈골이 드러난 듯하고 창칼이 세워져 있는 듯 산 표면이 매우 거칩니다. 옛 풍수서는 이런 형상 밑에 궁궐이 들어서면 창과 칼의 난이 수시로 일어나 나라가 어지러워지니 취하지 말 것을 권했습니다. 비유를 한다면 조선조 초기 왕자의 난을 시작으로 단종 유배에 의한 사육신의 난, 그 이후 임진란, 병자호란, 각종 사화에 이르기까지, 더구나 북악산 삼봉 우리마저 바르지 못하고 삐딱하니 생각이 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현상으로 이어져 결국은 나라까지 빼앗기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현대사로 이르러서는 청와대가 아예 살기를 직격탄으로 맞는 북악산 품속으로 들어가는 우를 범하니 조선시대보다 더 다이내믹한 불의의 정치사를 지금까지 겪게 됩니다. 이러할진대 누가 풍수지리를 미신이라 조롱할 수 있을까요? 공정하고 의로운, 그러면서도 살기 좋은 나라를 원한다면 청와대를 나와 하늘이 선택한 용산의 천시원으로 반드시 대통령궁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가정하여 현대사로 들어와 정의로운 사람들이 많이 모여 나라를 이끌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앞선 국가가 되었으리라 감히 주장합니다. 청와대와 경복궁이 들어선 북악산 자락이 살기와 분열과 불의의 기운으로 뭉친 터의 성정과는 달리 다행스럽게도 한반도의 산하는 대부분 정결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어서 정치가 독재와 불의로 얼룩이 있어도 정결한 국민성이 대다수를 차지한 관계로 어려움을 이겨내 지금의 위치까지 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22년 20대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와 뜬금없이 용산으로 나오는 특별한 이벤트를 보고 아쉽고 부족하지만 살기와 불의의 기운으로부터 벗어난 것만으로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1대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청와대로 들어갔으니 걱정이 앞서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밝혔듯이 청와대 터의 기운은 살기와 분열과 불의의 기운이 강렬하여 정신이 바르고 의로운 사람일수록 견디기가 힘든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겨내려는 몇 배의 정신력과 상당한 의지가 필요한 곳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 와중에도 우리나라의 구군은 속도는 늦지만 조금씩 밝은 쪽으로 나아가는 형세에 있어서 결국은 빛을 보게 됩니다. 한편 격암유록은 한강에 대하여 좀 더 기발한 표현으로 계룡임을 알린 부분이 있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초장편에 있는 문장입니다. 백석하제 심어계룡, 계룡하제 비산비야. 이 글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백석은 어디에 있나? 계룡에서 찾으라. 계룡은 어디 있나? 산도 아니며 들도 아니다. 앞장에서와 같이 백석은 한강, 계룡에 있는 모래밭이라 했고, 그러면서 백석을 계룡에서 찾으라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은 계룡은 어디 있나 하면서 산도 아니며 들도 아니라고 답을 내고 있습니다. 계룡은 한강이라 앞장에서 밝힌 바 있고, 역시 산천의 구도에서 산도 아니요 들도 아니면 남는 건 강물뿐이니 이쯤에서는 여러분들도 이 문장의 의미를 이해했으리라 여깁니다. 역시 한강에 대해서 한 문장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비산비야 하제 2인 횡삼 12월록. 이 글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도 아니며 들도 아닌 것은 무엇인가? 두 이자 중심에 사람이 서 있고 옆으로 석삼이 있으며 12달 초록빛이로다. 이 글의 구성이 참으로 독특합니다. 분명히 산도 아니며 들도 아닌 것은 무엇인가 하는 분명한 물음인데 답을 하는 뒤에 있는 글이 퍼즐식입니다. 퍼즐의 해석은 강자의 파자입니다. 두 이자 중심에 사람이 서 있는 형상에 옆으로 삼수변이 있으니 이보다 더 한강에 대한 명쾌한 답이 있을까요? 더구나 한강물은 12달 내내 초록빛이 아닌가요? 이 글 때문에 한강물을 자세히 바라보니 푸른 강물이 아닌 초록빛 강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